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8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가르다라는 의미의 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를 갖는 한자 중에서 흔히 쓰이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를 지자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역시 오늘 이제 첫 번째 한자는 바로 가를 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지 할 때 이 가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가르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가를지라는 것만 봐가지고는 깨닫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머리를 가름말을 타다 할 때 5대 5로 가르다, 7대 3으로 가르다라는 그런 의미의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영문으로 이걸 나누다 또는 이것 저것으로 구분하여 갈라놓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가르다라는 의미의 이 지자는 좀 간단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손에 뭔가를 움켜쥔 그런 모양인데 이 모양의 기본적인 틀이 대나무를 연상을 해서 만들어진 글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나무의 이렇게 가지가 처진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틀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전혀 의미가 다르지만 이 가지를 걷어내고 이 대나무 통으로 된 이거를 우리가 통상 막대기로 써서 지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상류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내린다 라는 의미로서 돈을 지불하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써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가르다, 지탱하다 또는 지출하다 그런 의미의 지자가 되겠습니다. 지류라고 하는 것은 물줄기에서 본류를 만들기 위해서 상류 쪽에서 모여드는 그러한 이제 물줄기들을 지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파라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에서 하나의 파트 그 부족 또는 민족의 하나의 파트를 얘기한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12지파가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지선 그러면 특히 철로에서 간선은 뼈대를 이루는 그 노선을 간선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이어서 그 간선에서 이어져 가지고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는 노선을 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말은 가지치다라는 의미의 지자를 보여준 거고요. 의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또는 무엇인가에 기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몸을 기울여서 기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누군가한테
그 어떤 정신적인 의지를 하는 것 또는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것 모두가 의지하다에 포함된다. 지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누군가의 편을 들다. 그의 의견을 동조하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지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하다 안에는 지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추진되도록 유지하다라는 뜻이고요. 지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돕다라는 뜻입니다. 지급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의지하다부터 지원하다까지는 이제 지탱하다, 유지하다라는 의미의 작대기로 그 지게를 받치는 그런 의미의 지자를 얘기한 거고, 지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내보내다라는 뜻이고, 지출은 비용을 내보내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실제 이 지팡이의 이 지자가 이 지자와 같은 지자인데 한자어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순수 한국어 한글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팽이 또는 작대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지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이제 체자가 되겠는데요. 바디를 나타내는 체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쓰는 것이 이제 뼈라는 의미의 골자가 되겠고요. 골자 옆에 이제 풍자가 합쳐져 가지고 그 몸을 나타내는 체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조금 이제 복잡해졌죠. 예, 몸을 나타내는 체자가 되겠고요.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삐쳐 올리고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에서 총 22에게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약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휴자가 되고 쉬다 그런 휴자입니다. 여기에 한 획을 더 그으면 체자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약자는 지금 중국에서 쓰는 간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약자는 대만, 한국, 일본에서 쓰는 한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고요. 육체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신체라는 말의 형용사 형이죠. 그래서 정신과 반대라는 의미의 피지컬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고, 체형은 몸, 외관으로 보이는 몸의 타입을 얘기합니다. 뭐 뚱뚱한 체형, 마른 체형 이런 뜻이죠.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물리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체육이라고 얘기를 한다. 정신적인 것도 이제 점차 이 체육 안에 들어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온 그 뭐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체육은 피지컬한 트레이닝을 얘기한다. 체조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 신체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운동이죠. 이건 단순한 운동에다가 예술적 감각을 플러스한 그런
그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요소 구성 요소를 보다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구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 모두, 구성 요소 모두를 얘기합니다. 자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라는 뜻이고요. 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조직체를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단순한 그냥 모임을 단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라고 하는 것은 부정형 부사입니다. 이 도대체 다음에는 부정형 서술어만 나오죠.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뭐뭐하지 않다 라는 부사로 쓰이고 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한자는 환자가 되겠는데요. 기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두 밑에 입구자 두 개가 이제 쓰이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내려긋고 넷. 그 다음에 요거 삐쳐서 드리고 사람 인자를 쓰면 기쁘다 라는 의미의 환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기쁘다 라는 의미의 환자가 되겠는데요. 이게 총 그 괄호 획이 4개에 해당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건 네익으로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해서 총 11에게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환희는 큰 기쁨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환영하다, 누군가를 아주 따뜻하게 열렬하게 맞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환송하다는 반대말이죠. 환영하다의 반대예요. 그래서 떠나갈 때 따뜻하게 떠나보내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대접을 기쁜 마음으로 하다, 기쁜 마음으로 한 대접을 얘기하는 거고요. 환담은 웃으면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환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크게 소리를 내서 기쁨을 표현하는, 주로 이제 함성과 환호성은 비슷한, 환성 또는 함성과 환호성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는, 즉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을 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환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현대 한국어에서 환락은 조금 나쁜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는 환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국어에서의 환락은 원래의 환락이라는 의미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성적으로 또는
뭐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즐거움을 특히 육체적 즐거움을 찾는 것을 활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활락가 그러면 이제 유흥가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흥가 중에서도 이제 섹슈얼한 측면의 유흥가 쪽은 이제 활락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애화는 슬픔과 즐거움을, 여기서 실제 이제 순서가 지금 바뀐 거예요. sorrow and joy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타내는 말로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도 보고 단맛도 봤다 그런 의미죠. 합판은 원래 함께 기뻐하다 그런 뜻인데 실제 이제 현대 한국에서는 합판이라는 말이 잘 안 쓰입니다. 잘 안 쓰이는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합판체 할 때의 합판은 그 성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그리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용도가 되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용법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